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자민의 공식 포착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 저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서 구독자분들과 함께 투자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가 진짜 기대하고 있는 재료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11월 1일 이후에 좀 어느 정도 구체화돼서 이야기가 좀 슬금슬금 더 나오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이전 영상부터 해가지고 계속 강조드려 왔었던 게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교환사채하고 전환사채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시들을 통해서 경영자의 그리고 또 이 투자자들의 숨은 의도를 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주목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엔무브,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 우선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연기금이 좀 특징적인 게 있죠. 지금 15영업일째 지금 계속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이제 단기적으로는 과매수 구간에 좀 진입을 했다 보고는 있는데, 사실 뭐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 제가 생각하는 이 재료를 바탕으로 주가를 평가한다라고 하면은 재료가 가지고 있는 이 임팩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모멘텀은 더 크게 줄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기사 내용 좀 보실게요. 10월 28일 날 나왔던 건데, LG하고 SK 손잡았다.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액침 확장. 자, 그런데 SK이노베이션 하면은 저희는 그냥 기본적으로 배터리 관련돼서, 전기차 시장 관련돼서, 그런데 SK온이 사실 이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거고, 그런데 SK온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굉장히 커다란 적자폭을 메꾸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돈을 버는 거에 있어서는 지금 적자 기업인데다가 여기에 있어서 업황이 좀 개선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그런데 주가는 우선 실적 반영도 중요하지만은 앞으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이 붙었을 때 주가가 또 강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22년도나 23년도 주가 추이 한번 보세요. 그때는 2차 전지 시장의 화랑으로 이 배터리 셀메이커 3사부터 해가지고 소재 기업들 할 것 없이 주가 상승이 강하게 만들어졌었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 SK온, 그리고 이 SK온의 흡수합병되는 회사 SK엔무브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잘 알려진 게 윤활유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 윤활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 윤활유하고 이 데이터 센터하고 SK엔무브가 하고 있는 사업하고 무슨 상관관계가 있고 무슨 연결고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기사에서 한번 보시면은요, LG하고 SK 손잡았는데 AI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에 SK엔무브가 생산할 수 있는 절연유가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액침 냉각 솔루션에서 가장 돈을 좀 장기적으로 많이 벌 수 있는 이 사업이 또 절연유입니다. 절연유는 뭐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기름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이 서버를 그 절연유에다가 그냥 담가버려요. 전체 다 담가버리고, 이 GRC라는 회사가 이 탱크 만드는 곳이고, LG전자가 여기 장비 들어가는 거고, 여기에 SK엔무브의 기름이 들어가는 거고. 그런데 SK엔무브의 기름이 들어가려면 또 원가 경쟁력도 갖추고 있고, 이러려면은 SK이노베이션의 SK에너지가 있잖아요. 그 SK에너지의 이 정제 사업,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해가지고 거기서 휘발유나 디젤들을 뽑아냅니다. 그리고 베이스 오일이 나와요. 그 베이스 오일을 바탕으로 윤활유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윤활유 같은 경우는 전기차 향으로도 모터 관련돼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로 이 들어가게 되는데, 액침 냉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물장사죠. 계속 교체해줘야 됩니다. 한번 이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기름은 계속 교체해야 되고, 여러분들 엔진오일도 계속 교체하잖아요. 냉각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SK엔무브의 절연유, 전기가 통하지 않는 그 절연유를 통해서
액침 냉각 솔루션이 완성이 되는데 거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그리고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업이 바로 SKN 무브의 액침 냉각 시스템에 들어가는 그 기름이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지금 이 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생각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가장 저희가 이제 원전 관련돼서도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있었던 게 왜 그러냐.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잖아요. 전기를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이 많이 먹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발열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발열이 일어나는 만큼 이거는 전력에 대한 소비입니다. 소비이자 비용인 거죠. 데이터 센터도 경쟁력을 갖추고 만들려면은 열을 이제 잘 통제하고 그 다음에 전력 소비를 좀 덜 가져가면서 원가 경쟁력을 가져가야 될 텐데, 여기에 액침 냉각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론적으로는 이게 검증이 다 맞춰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열을 잡기 위해서는 절연유를 통해서, 그리고 액침 냉각 솔루션을 통해서 이렇게 이 전력 소비를 줄일 수가 있다. 이거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원가 경쟁력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변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관련해서 6월 달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울산 데이터 센터에 이게 적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부분은 저는 확신을 좀 어느 정도 하고는 있는데요. 여기 내용 보시면은요, SK 이노베이션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기업과 SK 이노베이션에 자꾸 AI자가 붙으려고 해요.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 기업과 에너지 솔루션 첫 사업 추진한다. 이거 SKN 무브 얘기입니다. 자회사이고 비상장 회사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AI 에너지 관리 시스템, 액침 냉각 등 데이터 센터 전용 솔루션 적용이 계획이 되어 있다. 이거 들어가게 되면은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원유 정제하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매출과 수익이 좀 울퉁불퉁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부분과도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도 있고, 그런데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이게 없어요, 거의. 그래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그런 입장들,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기에 있어서 최소한 전력 소비를 줄이면서 원가 경쟁력을 갖춘 그런 데이터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 어떤 솔루션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 솔루션을 통해서 SK 이노베이션은 돈을 벌게 되겠죠.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의 이 전체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재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절대 관심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데이터 센터예요, 데이터 센터. 이 데이터 센터 향으로 재료가 붙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사람들의 관심들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SK 하이닉스만 한번 보시더라도 이 HBM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주가가 주목을 받고 시장에 관심을 받게 되는 거. 그런데 액침 냉각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만큼은 아니다 하더라도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상당히 커다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투자금이 자꾸 늘어나는 저쪽 시장을 자꾸 봐야 된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의 최태원 회장이 자금을 조달하면서 투자자들하고 여기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인 어떤 딜을 했다라는 그런 공시 내용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시를 여러 차례 강조드렸습니다. 이 공시가 나오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6월 25일 날 교환사채 발행 공시가 나왔는데 이거 상당히 뭔가 뒤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있다, 저는 이렇게 봤었거든요. 그 포인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공시 같은 경우는 자꾸 보다 보면은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이 공시에서 숨은 의도를 좀 찾아내는 게 투자의 핵심입니다. 이 교환사채 발행 결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매수 의견이 좀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갑작스럽게 한화증권에서 이제 리포트 나오고 거의 뭐 상한가 가다시피 주가가 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들고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재료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진짜 직접적인 재료가 안 나왔는데 이 SK 이노베이션이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여기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누구냐, 그리고 단가가 얼마냐. 이 투자자 같은 경우는 누구였었냐면요, 에코솔루션 홀딩스입니다. 에코솔루션 홀딩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 발행 내역에 에코솔루션 홀딩스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가지고 있던 어떤 주식을 사오기 위해서 저렇게 교환사채를 발행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환사채 같은 경우는 교환의 대상이 무엇이냐? 바로 SK이노베이션 주식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에코솔루션 홀딩스는 그럼 누구냐? 이거 기사 쳐봐도 나옵니다. 이거 검색해봐도 나와요. IMM 인베스트먼트. 자산 운용 규모가 9조가 넘는 우리나라 국내 최대의 사모펀드 회사 중 하나입니다. 이 사모펀드 회사가 SKM 무브 주식회사의 지분을 30% 가지고 있었어요. 비상장 회사의 지분을 30%로 가지고 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상장 목적이었습니다. SKM 무브 주식회사의 상장 목적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어떤 재료를 보고 들어갔겠죠? 그게 무슨 재료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데이터 센터 향으로 들어가는 SKM 무브의 절연유, 다시 말해서 액침 냉각에 들어가는 그 기름, 전기가 안 통하고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은 그 기름을 생산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SKM 무브라는 회사이고요. 윤활유 시장에서는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래서 이 SKM 무브라는 회사의 액침 냉각 솔루션에 들어갈 수 있는 사업 재료를 알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미리 지분 투자를 해놓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우리 이 회사 IPO 할 거야. 그러니 너네들 투자금 먼저 나한테 투자해줘 라고 해서 지분을 30%나 준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서 상장하면은 이 상장 차익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취소하게 되는 그런 계약입니다. 취소. 왜냐하면은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SKM 무브 주식회사의 지분을 30%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교환사채 발행으로 그 지분을 다시 다 사오는 겁니다. 다 사오고 에코솔루션 홀딩스 같은 경우는 SK이노베이션의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교환사채로 투자 대상이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교환사채 내용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저는 이 교환사채 공시 나오게 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교환 대상이 뭐냐, 그리고 투자자 누구냐,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이 SKM 무브라는 회사가 어떤 매력을 가지고 있지, 여기에 한 단계 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회사 입장에서 어떤 판을 깔고 있느냐, 이걸 계속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 센터고 액침 냉각 솔루션이고, 앞으로 울산 데이터 센터부터 해가지고 아까 싱가포르도 나왔었잖아요. 여기 관련해 가지고 이거 재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이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이 IMM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사모펀드 회사라 그랬죠. 이 회사가 SKM 무브의 상장 전 단계부터 현금으로 투자한 거잖아요. 현금으로 투자해주고 그렇게 투자를 받았던 곳에 SK이노베이션이 뭔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상장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걸 취소한 거잖아요. 이거 취소했습니다. 이거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상장이 완전히 취소가 돼버리고 철회해버렸습니다. 수정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 교환사채를 통해서 저희는 확실히 알 수 있는 거죠. SKM 무브 투자자가 교환의 대상이 SK이노베이션인 회사로 바꿔가지고 저렇게 투자를 바꿨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 주식으로 교환을 해가지고 시장에 매도하려고 저렇게 교환사채에 투자를 한 거다. 그리고 교환의 단가는 11만 원대입니다. 11만 673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봐요. 이거 최소 더블 이상일 거다. SK이노베이션 저는 지금 상황까지만으로, 그리고 지금의 정황만으로 지금 한 더블 정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사채나 전환사채 투자하는 저런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100%는 깔고선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보 비대칭이 굉장히 심한 시장이에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주식 매수하고 투자자다라고 해가지고 얻게 되는 정보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판을 가지고 저희는 이 공시를 가지고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실 뭐 11만 673원에서 더블 계산해가지고 이때까지 그냥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시장에. 그리고 SK의 무브가 사실 상장 목적으로 저렇게 이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상장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면은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SK 무브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리고 상장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은 분할 상장하게 되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판이 퍼즐이 맞춰지는지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실게요. SKM 무브 기타 법인입니다. 상장회사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최근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해가지고 SK 이노베이션이 70% 가지고 있고 에코솔루션 홀딩스가 30% 가지고 있는 거, 요거를 다시 다 되사오는 그 공시였습니다. 교환사채가. 그리고 SK온에 흡수 합병되고요. 합병 기일은 11월 1일입니다. 그 이후에 뭔가 중요한 재료들이 나올 가능성을 저는 크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제가 아까도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벤자민의 공식 포착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어떤 곳인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에는 텔레그램 채널 만들듯이 그냥 만들어 가지고 올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네이버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정보와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바탕으로 네이버의 승인을 받아서 벤자민의 공식 포착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투자 종목으로 고르고 매수 의견 내고 그 다음에 계속 업데이트 해나가는 종목들, 이런 것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널 같은 경우는 무료는 아니에요. 유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 한온 시스템 또 업데이트를 해드렸습니다. 한온 시스템 9월 24일 날 매수 들어간 종목입니다. 그래서 영상 설명란에도 올라가 있고요. 이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이게 클릭해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공지사항부터 해서 제 소개까지도 올려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투자 전문 인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사하고 자문사 거쳐서 지금은 독립적으로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분들하고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와 매도에 대한 의견을 정확하게 드리고 포트폴리오 관리를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시하고 뉴스 알림이 있어요. 공시하고 뉴스 알림이 있는데 여기에서 중간중간 단기로 좀 괜찮을 만한 종목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10월 28일 오후 12시 51분 카카오가 이제 단기로 종목이 좀 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가 상승해가지고 목표가 도달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종목이었어요. 이 종목이 지금 수익률이 40%를 육박하거든요. 제가 9월 24일 날 매수에 대한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오늘 신규 진입 의견을 드린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2시 14분 매수 의견 드린다 라고 해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의 구독자분들에게 이렇게 언급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시 중에서 중요한 공시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에 코멘트를 달아서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시 계속 올라오죠. 이런 공시들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요, 일일이 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지만은 이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요, 이게 실시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 공시나 올라오지가 않아요. 주가가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공시만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이런 내용들 무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여러분들께서 유료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는 월에 5만 원입니다. 월에 5만 원은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께서 제가 올려드리는 글을 무제한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목도 아무 종목이나 올리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말 주목해가지고 앞으로 비전이 있는 종목들, 그리고 종목의 목표 수익률 자체를 좀 높게 잡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를 통해서, 그리고 또 저에게 톡톡 문의하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벤자민이었습니다.